요즘 조용했던 나라가 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전쟁이잖아요. 근데 요 이슈도 또 지금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5월 됐는데 5월 중순부터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쟁 1년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 이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도 안 나오고 이슈도 없어서 많이 관심이 꺼진 건 맞는데,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핵심 병참 기지, 군수 관련된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이 러시아 크림반도 이쪽 유류 기지를 폭격한 걸 공식적으로 이번에 인정하는 영상까지 올리고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했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반격을 하는 모습, 그래서 공식 대반격, 아주 그냥 올인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정말 끝날 수도 있고 더 확전될 수도 있어서 증시에도 또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거 100% 제공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번이 무기만 37번째 지원하는데, 이제 진리만도 한데 지겨울만도 한데 이번에는 좀 강경하게 5월 대반격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상당히 강경하죠, 기조가. 지금 푸틴도 상당히 지금 열받을 것 같고 큰 돈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물론 제가 봐도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이번 주 보고서 보니까 뭐 5년도 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엄청 길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5월 중순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고, 그래서 유럽도 이번 주에 아예 장기전 대비해가지고 무기를 비축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쟁 군자금 추가로 지원해가지고 탄약, 총알 부족하면 안 되니까 탄약이나 무기 더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단기간에 안 끝날 것 같긴 한데,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바빠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관여하고 이번 주엔 또 어디 갔냐면 대만에 또 갔습니다. 누가 갔냐면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들어본 기업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CEO가 다 같이 손잡고 대만 갔습니다. 가가지고 대만의 주요 국방부나 뭐 군사기지, 연구소 이런 데 다 들러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니까 중국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바쁩니다. 아주 이쪽까지 견제하러 갔는데, 특히 미국이 자랑하는 무인 드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활약한 소형 자폭 드론이 있대요. 여기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건데 요게 또 잘 되니까 대만이 요거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드론 구매도 하고요. 거기다가 기술도 이제 미국이 이전해 주는 겁니다. 대만이 만들 수 있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열받는 게 대만에 드론 생산 기지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에다가 군사 기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고 대만한테 무기도 팔 수 있고, 그래서 공동 생산 이번에 논의하려고 온 겁니다. 지금 대만도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이 드론 활용해가지고 실전 훈련도 했습니다. 이 드론이 상당히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론이 이번에 소형인데 가방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대요. 근데 이게 발사하면 막 탱크도 잡을 정도로 엄청나게 위력이 세다고 하네요. 이게 미국제입니다. 참고로 요거 만든 기업이 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던데, 자폭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걸 생산하는 기업이 요 에어로바이러먼트라 그러는 기업인데 티커가 AVAV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그래서 요게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테마주 아니고요. 되게 역사 깊은 몇십 년 된 방산 기업입니다. 근데 드론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투용 무인 드론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변동성도 크고 투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만 계속 나올 만한 기업인 것 같고, 이제 대만에서도 생산을 하겠죠. 요 기업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러니까 분노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저 무인 드론 이런 거 바로 코앞에 생산기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이 만평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여기 대만의 총통, 쉽게 말하면 대만의 대통령 있고, 미국으로부터 받는 게 무기가 아니라 시한폭탄이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기를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죽일 시한폭탄을 넘겨받는 거다 이러면서 중국이 경고를 한 겁니다. 너네들 대만을 아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전쟁터로 불바다로 만들 거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들겠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지금 어떻게든 대만 쪽으로 이렇게 지금 무기 판매와 군사 기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막 미국 방산업계가 오니까 이제 시민들이 싫어가지고 전쟁 난다 이러면서 반전 시위도 하는 모습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 사실 무기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버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산 무기 팔려는 숨은 의도도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대만의 평화를 지켜준다는 목적도 있지만 이제 무기도 팔면 일석이조니까, 그래서 방산업계도 엄청 손잡고 다 간 거다 하는데, 이번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산 무기를 써라. 그래서 같이 시스템이 연결돼야 유사시에, 즉 중국이 침공이 왔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언론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사실상 대만이 워싱턴, 즉 미국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미국산 무기만 쓰라라는 권유 겸 압박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꺽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 쪽도 지키는 명분으로 무기도 팔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패권 유지에 필수적인 국방 산업을 육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약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험을 고조를 부추겨서 무기를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진짜 여기도 보시면은 전 세계 국방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미국이 다 천조국이잖아요. 국방비만 1,000조 원 넘는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대보다도 이렇게 위험과 신냉전 고조가 될수록 또 참 뒤에서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세계 국방비 지출이 사상 최대인 거 물론이고 이 늘어난 폭이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 이후의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진짜 신냉전 시대가 되는 거는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 지금 중국도 가만히 안 있는 게요. 이 기사는 좀 놀라웠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번에 중국이 뭘 발표했냐면 퇴역한 군인을 재입대할 수 있게끔 하는 병역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 계시죠? 재입대입니다. 재입대. 정말 저는 꿈도 꾸기 싫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신호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장은 아닌데 이게 왜 퇴역한 군인들까지 다시 데려오겠어요? 갑자기 중국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중국이 대만과의 대대적인 무력 전쟁에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할 거니까 러시아도 전쟁 일어나고 나서 막 사람들 없어가지고 이렇게 범죄자까지도 군대로 다 동원했다 그러잖아요. 중국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조차도 퇴역한 군인들을 재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을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추진도 아니에요, 완료. 그래서 이거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대요. 이제 법안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겨울부터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력 전쟁이 일어나서 필요하면 재입대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퇴역한 군인의 수는 250만 명, 예비역의 수만 2억 명. 예비역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뭐 4배니까 어마어마한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섬뜩한 기사였습니다. 무서운 기사죠. 이거 퇴역 군인까지 다시 군대로 데려온다는 거는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좀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무기 파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정보 수장도 지금 이렇게 해서 중국 침공되면, 결국 중국이 대만 조금이라도 건드려서 대만 반도체 끊기면 미국도 반도체 때문에 돈 어마어마하게 피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추산해 보니까 거의 뭐 1조 달러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계산 안 해보더라도 뭐 당연히 지금 침공 일어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공급망이 다 차단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저렇게 계속 개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개입을 하는 거고, 대만을 필두로 해서 지금 중국과의 갈등을 지금 좀 견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여기까지 와 있고, 그리고 지금 남쪽에 이쪽도 좀 대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남중국해라고 있거든요. 여기 필리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필리핀 대통령도 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엄청 바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개입해야 되고, 저쪽 중국하고도 견제해야 되고, 지금 북한도 견제해야 돼서 한국 대통령도 정상회담하고, 이번 주에는 필리핀 대통령을 10년 만에 불렀습니다. 지금 엄청 바빠요, 백악관에서. 그래가지고 중국 견제하자, 우리 같이 철통 같은 동맹이다 이러면서 지금 상호 방위 약속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필리핀과 이쪽 호주 연합 맺고 남중국해 이쪽에서 중국을 때리겠다, 견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바쁩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5월 7일, 8일 지금 일본의 총리도 한국에 방한을 하잖아요. 지금 한미일도 동맹하자, 필리핀, 호주도 우리가 같이 가자. 엄청 바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근데 하필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이렇게 자꾸 싸우니까 정신이 없는데, 남의 일이 아니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데, 이 이슈는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한국 우리 앞바다에도 미국의 무기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전략 핵 잠수함이 40년 만에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이게 진짜 신냉전의 상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981년 이후로 우리나라 앞바다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올 것 같습니다. 북한 견제하러 오는 겁니다. 이제 명분은 북한이고, 이게 어느 정도 무섭냐면은 핵탄두가 20개인가 탑재가 돼 있는데, 이게 하나 그냥 날아가면은 지구 어느 곳이든 30분의 타격도 가능하고, 한 나라 멸망시키는 것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위력이래요.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도, 그냥 여기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엄청난 압박을 주는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 이제 앞바다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끝판왕 무기, 마지막 핵무기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일덕 계시잖아요. 방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 아시던데 무섭더라고요. 저도 40년 만이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거 14척 있는 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앞으로 막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렀다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둥둥 떠 있으면 무서울 것 같고, 그리고 뭐 북중러 견제하려고 한미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북한 미사일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관 협의체도 만든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한국, 미국, 일본이 각각 정찰하고 감시했는데,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합쳐서 한꺼번에 같이 본답니다. 야,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엄청 변화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돌아오는 주에도 계속 관심을 받는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으로는 신냉전 시대에 지금 방산주 관심이 지속될 것 같고, 이 주식을 떠나서 5월 중순부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반격하는 게 하나가 이슈가 또 주목받을 것 같고, 지금 미국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 앞에 기항 잠깐 들렀다 가는 건데 둥둥 떠 있는 모습 보면서 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또 열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정학 이슈가 또 증시 전체를 좀 흔들 수 있는 핑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미리 알아두시는 용도로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진짜 확실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평화의 시대가 끝나가는 느낌. 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앞바다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이런 변화도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